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김주입니다. 연간 방문객 1,000만 도시 여수 관광의 하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련 지표를 보면 방문자 수는 물론이고 체류 시간, 숙박, 관광, 소비까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 관광의 위기는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가 지속 가능한 남양권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고계성 한국관광학회장 나오셨습니다. 이명찬 사단법인 한국해양문화관광산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치면서 관광 트렌드도 크게 변화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엔데믹 시대 관광 트렌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아무래도 가칭 아날로그 시대라 얘기한다 그러면은 엔데믹 이후는 디지털 이제 시대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가 그 관광 활동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주체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디지털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습득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파악한 다음에 관광지를 이제 서칭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 코로나에 대한 충격파가 적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돌아보게 되고요. 특히 건강, 웰니스, 힐링 이런 쪽에 또 많이 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더불어서 그런 산업도 이제 성장하게 되고 그런 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특정한 관광지들이 어디 있을까? 특히 한국 관광객들은 아무래도 자연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자연과 친화적으로 어울려 있는 그런 관광지들, 특히 해양과 산악, 또 그다음에 많은 또 건강식 먹을거리들이 요소에 소지한 그런 지역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경향이 또 많이 강하게 이제 드러나는 시대로 아마 팬데믹 이후의 시대라고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서 엔데믹을 맞으면서 이제 지역 관광의 산업 전반에 대한 이런 변화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여수는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팬데믹 때가 더 나았다 할 정도로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 여수는 방역도 좀 잘 됐고요. 그다음에 그때 그 관광객들의 성향이 좀 더 멀리 가는 곳으로 추구했기 때문에 여수가 굉장히 관광의 그 적임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 좀 변하고 있는 게 아쉽게도 여수가 지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가도 비싸다는 얘기가 또 들리고 또 이제 불친절하다. 그다음에 이제 주차 문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동반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여수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막 크게 막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분들은 빨리 선행이 되고 수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가나 이제 이런 교통 문제 이 부분들은 뒷 부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현재 여수 관광 산업은 지금 어떤 이제 변화기를 겪고 있는지 간단히 좀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수도 이제는 좀 이게 콘텐츠가 자꾸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좀 재방문율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여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차별화를 하려면은 해양 레저 관광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수를 섬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수는 섬이 아니고 항구 도시고요. 여수 주변에 이렇게 섬이 발달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산업적으로 연결을 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여수의 먹거리에 먼저 우선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새로운 콘텐츠 그다음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별화된 새로운 킬러 콘텐츠의 부재를 이제 그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지속 가능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시작점을 지역 관광 활성화에서 이렇게 답을 찾는 경우들이 최근에는 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트렌드도 트렌드지만은 이제 지역만의 컬러가 더해진 이런 지역 관광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수 MBC 건물을 들어오다 보니까 앞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로컬 퍼스트, 지역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이제 강조하고 있던데 네. 최근에 지역 관광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지역 관광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성장을 거듭하지 못하게 되면은 전 지역이 경제 성장보다는 반대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인 균형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 중에 과연 성장 가능성이 큰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할 때 관광 쪽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여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 산업이 주요 산업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는데 지금은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기회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반대의 또 이제 여건도 갖고 있는데요. 여수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매력물이라든가 산업적인 기반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접근성 다양한 자원들이 포진하고 있다라는 사실. 특히 남해안권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섬들이 그 응집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응집해가지고 뭔가 이제 힘을 발휘할 시점에 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가 또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벌써 왔다 갔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또 찾기 위한 시점이 돼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은 여수하면은 여수 밤바다 아니면은 뭐 여수야 여러 가지 이제 뭐 낭만포차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하게 되죠. 한 10여 년 동안 여수는 그 혜택을 많이 누려왔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도 실은 다소 이제 노후화를 거치게 되고 있고요. 이런저런 시점이 있다 보니까 아마 여수는 이제 새로운 성장을 찾기 위한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고요. 아마 그런 시점들의 한 이슈가 뭐 섬 엑스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방향에서 아마 찾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수는 이제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보면 한번 거쳐가는 관광지에 불과하겠지만은 이제 여수 시민들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는 삶의 터전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일 텐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관련 시책들이 관광객들에게 집중되면서 이제 이런 점들이 좀 관가되고 있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기존의 한국의 모든 관광의 정책들을 잘 살펴보면요, 공급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이죠. 그래서 많은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만족한다 그러면 그쪽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 보통 이런 논리로 많이 지금까지 관광 정책이 이어져 왔었는데 실상 그런 것보다는요, 지역의 중심은 지역 주민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역 주민이 만족해야 그 다음으로 관광객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냐면은 그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관광지는요, 따지고 보면은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바로 생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삶의 터전이고요. 그런 지역에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의 우선주의 관광 정책으로서 전환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입안이 돼가지고 이어져 갔을 때 지역 주민도 만족하고 관광객도 만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토대가 구축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례는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와서도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요 지역에서는 이제 지역 주민 우선주의 정책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뭐 기정사실입니다. 해외 사례 있으시면은 간단히 한번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관광 정책의 많은 벤치마킹을 이제 주변국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같은 문화권에서 많이 찾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아무래도 일본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여 년 전부터 지역 중심의 관광 정책 일변도로 모든 정책들을 입안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었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우선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뭐 집중을 했었고요. 지역 주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생활 서비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쪽으로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는 오히려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이제 와서는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는 전 세계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그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우리 한국도 뭔가 좋은 사례로서 배울 만하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연결지어서 여쭤보면은 이제 지역 원주민들의 불편, 이제 관광 활성화가 되는 만큼 또 이제 지역 원주민들이 겪는 이제 불편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크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앞서 말씀하셨던 언급하셨던 이제 교통 문제, 그다음에 물가, 음식 물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여수 물가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여수 물가가 비싸다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소민한 상태고 저 역시나 이제 외식을 하기 위해서 가서 보면은 상당히 예전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가 돼야 돼서 지금 현재 그 물가가 비싸다는 것이 관광객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그 아픈 추억으로 되거든요. 여수 그러면은 과거에는 상당히 먹거리가 좋아서 자주 방문을 했는데 이제는 예전의 여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여수의 이제 음식 물가라든가 이런 물가 상승률이 좀 높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네. 이제 그래서 좀 그 예전과 같아지려면은 좀 가성비가 충분히 해야지 되는데 물가는 높고 또 가성비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관광 만족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여수를 좀 덜 찾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뭐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그 관광 그 외식 업체 분이랑 같이 해서 빨리 이 부분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행정이 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여수시에서 선행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그 여수시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면 빈 점포가 참 많아요. 네. 빈 상가도 많고 그래서 여수시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지금 이제 소상공인뿐만이 아니고 자영업자, 전통시장, 이 시장가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비어있는 점포들이 왜 이렇게 비었는가를 그 주변에 있는 상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아까도 모디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외식업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입니다. 예. 그 인건비를 여수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을 쓰려고 해도 이 외식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임금비가 높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여수에 외식업 지부가 있기 때문에 네. 외식업 지부에서 친절 교육이라든가 그런 전문성 교육을 시켜서 외식업체에서 요구를 하면은 그쪽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지금 외식업체 분들이 그 이런 지금 굉장히 인력난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또 전라남도에도 역할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전라남도에서 지금 식품위생기금이 약 한 100억 정도 지금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여수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다가 이것을 물품으로라든가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최근에 여수 지부 아마 김종배 회장이 아마 지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소화기 같은 것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외식업체에다가 보다 더 많은 물품들이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좀 외식업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더 이제 더듬어 올라가면은 이제 지가 상승,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볼멘 소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그 어떤 지역은 지금 이제 그 하도 빈점포가 많다 보니까 지금 차이점이, 과거 몇 년 전에는 빈점포가 생기면은 바로 그게 채워졌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빈점포가 이게 생기면은 채워지는 이게 비율이 너무나 낮다 보니까 그 점주들께서 지금 아마 그 임대료를 상당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좀 선행이 되고 지자체에서 그 아까 그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아까 그 모두에서 염려했던 것처럼 음식 그러면 여수인데 이게 바로 살아나서 관광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광 산업도 트렌드가 있지만 관광지도 수명이 있다고 해요.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관광지 수명 주기상 과연 어디쯤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관광지 수명 주기 보통 뭐 4단계, 뭐 5단계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아마 우선 여수를 먼저 언급하기 전에 그 여수로부터 좀 더 앞선 지역의 사례를 한번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지금 그 수명 주기 아마 정점에, 제주는 지금 정점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네. 그 정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이제 발전의 극점에 와 있고, 이제 잘못하면 이제 활성화가 아닌 오히려 침체로 이제 가는 길목에 놓여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수는 그 전 단계, 바로 그 곡선에 따라서 지금 상승 단계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앞에서도 언급하셨지만 물가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제주하고 여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되면 아직까지 여수는 이제 그런 전조 형상은 뭐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카드 소비가 엄청 관광객 입장에서는 줄어들고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고요. 관광객 수는 불변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내국인 관광객이 늘었느냐,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느냐, 이런 차이들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관광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어서 작년과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수는 아마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내국인 관광객이 늘어났는데 왜 수입 지출이라든가 수입이 그렇게 높지 않을까? 일단 저비용입니다. 돈을 많이 쓰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외국인은 관광객들은 많이 들어왔는데 왜 이 사람들도 돈을 쓰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속된 말로 표현하면은 럭셔리 관광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 실속파. 그렇죠. 예, 그러다 보고 또 한 가지,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루즈가 많이 입항해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크루즈 관광객들은 그렇게 또 비용을 많이 쓰는 관광객이라고 되진 않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경우에 여수는 아직까지 물가로 이어지고 있다,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 정도까지 크게 지금 당면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를 대비해 가지고 뭔가 사전에 선제 조치를 좀 취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장 단계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 성장 변수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걸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슈들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수에서는 섬과 관련된, 음식과 관련된, 마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접근성이 또 많이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국인 관광객으로 계속 승부를 걸어갈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여수는 그런 관광지는 이제 아닙니다. 관광지는 국내 관광지로 이제 한정돼 있었지만, 여수는 이제 국제 관광 목적지로 변신을 꾀해야 되기 때문에 외래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히려 제주 그 이상을 넘어서는 여수로 남해안을 대표하는 관광 목적지로서 변신을 꾀하기 위해서는 그런 접근성 개선도 이제 사전에 아마 깊은 고민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물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분명히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여수시에서 선제적인 어떤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전 국민들 잠재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여수는 그런 고물가의 관광지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캠페인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넘어서는 이제 앞으로 더 상승 가능성이 더 그 여력이 잠재력이 더 월등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국내 관광객 위주로 지금 관광객 수가 1,000만 관광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해외 관광객 유치 방안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된다라는 뭐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은 해외 관광객 유치를 하려면은 사실상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외래 관광객들을 유출을 해야 되냐라고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요. 국내 관광객은 이제 소위 뺏고 뺏기는 네.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 국내 관광객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담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유치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런데 이제 외래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여러 가지 어떤 난제를 극복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될 것인가? 단독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연계 협력을 먼저 해야 될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전남, 전북, 광주 이쪽은 아마 메가시티와 관련돼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라든가 전남과 더불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마 광주와 여수는 마이스로 뭔가 연계 협력을 통해서 새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은 충분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특히 중국, 그다음에 이제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쏟아 있습니다. 여수는요.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자원도 있겠지만 날씨가 강점입니다. 그리고 운하수처럼 펼쳐져 있는 바로 그 365개의 섬이 또 바다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직까지 미개척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객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가족 중심, 개인 중심, 그리고 타인과의 교류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그런 외래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당길 수 있는 방식들을 많이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한국은 K 콘텐츠라든가 네. K 컬처라든가 특히 여수만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여러 가지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관광과 접목시켜서 그 사람들을 유인시킬 수 있는 방식들을 이제 찾아가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관광객들을 여수로 유치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접근성 개선. 그러니까 교통 인프라 확보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민관이 좀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주장을 하고 그다음 또 이제 이런 아젠다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보통 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수단이 뭐 딱 두 가지겠죠. 배 아니면 비행기 이런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배는 보통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게 크루즈라고 크루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연안 크루즈든 뭐 이런 국제 크루즈든 간에 아직까지 여수는 크루즈로서 많은 준비는 덜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다른 지역들은 지금 모항, 기항 중심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관광객들을 잡아당길 수 있는 뭔가 방안들은 계속 고민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공을 통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보통 이제 지금 여수에는 공항이 소재가 있기 때문에 외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과연 항공기 입출입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걸 좀 진단할 좀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민관이 과연 뭐 정기 노선이든 뭐 부정기 노선이든 관계되는 부처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뭔가 많은 기회들을 잡아당길 수 있는 방식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한 예로 제주 같은 경우에는 국제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중국 쪽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고요. 비행기를 타고 오든 크루즈를 타고 오든 그런 여건이 돼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수는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그런 여건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들이 이제 있다 그러면 가능하다. 현장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네, 좋습니다. 지금 여수에 거주하고 계시죠?
여수에 거주하고 계시죠?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여수의 이런 관광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홍보 마케팅 부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생각이십니까? 근데 아까 그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잠깐 좀 제가 네네. 지금 그 우리 여수가 2022년도에 그 외래 관광객이 한 2만 한 8천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여수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코로나 그 팬데믹 기간에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그 홍보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올해 2024년도 6월 말 통계가 외래 관광객이 약 한 2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국내 관광객들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벌써 이제 그 외래 관광객을 유치를 했는데 조금 전에 그 홍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도 여수 자체적으로 홍보하기로는 좀 역부족이에요. 네. 그러다가 교수님께서 이렇게 연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아마 그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꾸준히 마케팅을 한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든다면은 그 몽골 사람들이 지금 여수에 상당히 옵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 몽골의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여수에 많은 그 해양 레저를 체험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 타 도시, 다른 나라와 연계해 가지고 우리 여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관광공사를 이용한다든지 또 해외에 있는 여행사라든가 호텔이라든가 관광사업체들과 그 여수에서도 수차례 그 팸투어를 통해 가지고 여수를 이렇게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그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여수를 홍보하는 지금 가장 것도 좋은 것이 웹드라마예요. 네. 이 웹드라마를 통해서 여수가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고 또 이번에 9월 4일부터 6일까지 이 웹드라마 지금 페스티벌을 하는데 약 한 78개국에서 한 1,300여 편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꾸준히 그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한 결과 아마 9월 달부터 다시 외래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국내 관광객들이 다시 우리 여수를 찾지 않을까. 다만 조금 전에 우리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물가 비싼 부분이나 교통이나 그다음에 좀 불친절 이러한 부분은 하루속히 해소가 돼야 될 선행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수의 이런 웹 드라마를 시청하고 네네. 해외 관광객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네네. 거죠? 대부분이 그 서울 같은 경우만 올 것 같아도 이 웹드라마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1회 여수에서 웹드라마 페스티벌을 하는데 네. 똑같은 행사가 서울에서도 하는데 서울에서 많이 몰리지 않고 여수에다가 그 출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울은 벌써 이거 우리가 연령대를 조정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MZ세대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방향을 틀 정도로 여수시에서 이러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이제 그 홍보를 강화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MZ 세대를 겨냥한 네네. 홍보 전략들이 좀 네네네.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 내에서는 이제 종종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이런 향토 음식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이런 새로운 메뉴 음식들 이 두 개 사이에서 좀 논란이 있기는 해요. 지역의 대표 음식을 도대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거냐, 소비자가 많이 찾는 음식을 찾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해야 되는 거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논란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네요. 이게 참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먹거리를 찾아서 이제 많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기존에 뭐 여수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딸기와 관련된 예. 그다음에 뭐 남한 포차에서 즐길 수 있는 해산물이 아마 여수를 대표하는 주요 음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여수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또 경연 대회 같은 거를 통해서 새로운 신메뉴 발굴에 네. 많이 뛰어들고 있기도 하긴 합니다.
사람들은 미각에 굉장히 또 관심이 많고 또 그런 지역들을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과연 여수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이제 디벨롭을 해서 새로운 또 그 잠재 관광객들을 유인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메뉴에 집중해가지고 그 메뉴를 홍보해서 그 메뉴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잡아당길 것인가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경남 창녕에는 유명한 이제 생산물이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은 마늘입니다. 그리고 마늘, 예. 전남 진도에도 굉장히 또 유명한 또 생산물이 또 하나 있죠. 대파죠. 네. 자, 그 대파와 마늘을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새로운 메뉴로서 뭔가 각광받을 수 있는 어떤 예를 제시한다는 게 맥도날드라는 회사와 더불어 가지고 새로운 메뉴를 출시해 가지고 그쪽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새로운 다른 브랜드가 창시될 수 있는 메뉴 개발의 기회를 만들어줬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특정 메뉴를 개발해야 된다는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생산물을 갖고 지역 농가에도 혜택을 줄 수 있고 새로운 또 어떤 메뉴를 창출해서 잠재 고객까지 잡아당길 수 있는 방식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요. 최근에 또 사람들은 굉장히 또 고급을 또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숨어 있는 여수에 또 많은 또 맛깔스러운 식당이라든가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명 어떤 지역처럼 뭐 여수의 백선 아니면 뭐 여수의 뭐 만난 카페 여수의 또 만난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내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그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잡아당겨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취향을 이렇게 음식과 더불어 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는 폭을 넓혀가는 방식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게 참 딜레마예요. 지금 우리 여수가 중앙동을 가보면 네. 특정한 그 메뉴가 네. 줄 서가지고 있는데 딸기 모찌, 그다음에 보고 이런 게 과연 우리 지역 경제에 활성화하는 측면은 있지만 정말로 저게 우리 여수 건가? 근데 이것을 면밀히 보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딸기를 이용해서 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생산품을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우리 여수의 어떤 그 특산품으로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많은 관객들이 와가지고 이미 맛을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여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한 대로 지금 여수의 그 선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정말로 우리 여수의 그 전통 향토 전통 음식을 정확하게 이것을 레시피를 가지고 개발을 해서 앞으로 여수가 아까 그 저기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 중에 있었지만은 미식 관광도 이제는 이것이 차별화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여수 것이 뭔지를 이것은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박람회를 맞이해서 지금 약 45개의 유인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에서 어떤 음식이 과거에 이렇게 됐었는가를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백서도 만들고 해서 이것을 정말로 레시피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관련된 식당도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여수가 어떤 그 미식 관광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선박람회를 맞이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수의 이런 음식명에 이제 뭐 이순신, 충무공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남용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 여수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어떤 그 상업적인 부분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식으로 우리가 뭐 이순신 밥상을 한때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말아버렸는데 이것을 정말로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가지고 네. 전국에 없는 정말로 여수에만 가야지 이 음식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에서는 관광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직들이 부재하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다행히 이번에 그 7월 달에 여수시 조직 개편에 의해서 네. 지금 문화부서하고 관광부서가 떨어져 있던 것을 이렇게 합했던 것은 또 또 다행스럽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 그 여수 지역의 어떤 관광의 문제점이 발견했을 때 이것을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즉각 우리가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한꺼번에 TF팀이 만들어 가지고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지금 부재한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고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문화재단, 관광재단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꾸준히 연구를 하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제안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기관에서 꾸준히 여수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네.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관하고 같이 모여서 바로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물가 부분하고 교통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건비 상승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을 얼마든지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오래 가지 않고 해법을 찾을 것 같은데 지금도 아마 염려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인가,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TF팀이 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런 관광 정책에 결을 맞춰서 이제 지역 경제 이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사실 그게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관광에 방점을 찍어가지고 지역의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의 활성화를 많이 꾀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많이 또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과연 관광이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까라는 뭐 긍정적인 생각과 그러지 못한 생각들도 많이 공존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관광,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지역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같이 이렇게 혼용을 시켜서 새로운 어떤 해법을 찾기 위한 방식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수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계속 관광을 우리들 많이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적인 여러 가지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관광도 중요하지만 관광과 더불어 가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과연 여수의 문화는 뭐가 있을까? 네. 문화의 가치라든가 진정성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여수의 경제를 뒷받침했었던 산업은 뭐가 있었는지 그 산업과 관광과 문화가 시너지 효과를 또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새로운 또 신성장 동력이 있다 그러면 그게 과연 문화와 관광과 더불어 가지고 또 어떠한 또 모양새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 아마 이런 쪽에 이제 많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러한 시점들에 맞춰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그러한 방향타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자극을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여수 입장에서도 분명히 그런 여러 가지 힘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량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노력들을 또 많이 기울여야 될 시점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여수 관광에는 마이스 산업이 사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거기 경쟁력 있는 이런 관광 산업으로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벌써 여수는 그 마이스 관광의 메카가 됐습니다. 네. 그 근거로서 매년 보면은 마이스에 관련된 대상을 휩쓸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스라고 하는 산업은 어떤 영역하고 다 이게 다 연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마이스하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해양, 우리 여수만에 가지고 있는 것이 해양, 문화, 관광을 엮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마이스하고 관련된 건데 네. 지금 이제 그 여수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 이러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서 산업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부터 2022년도에 만들 때 여수만의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해양, 문화,
관광을 산업화를 만들어 보자 그런 측면에서 만드는 게 우리 저희 연구원이었는데 네. 그 산업화를 통하면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 레저 관광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 2024년 1월 8일이 되면은 해양 레저 관광 진흥법이 발효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조철원 의원께서 그 법을 제정을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그 시행을 지금 내년 1월 8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수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산업, 예를 들어서 해양 레저 이벤트에 관련된 산업이 있을 것이고 또 해양 레저에 관련된 어떤 그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동반 성장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예를 들어서 크루즈, 요트 나오면은 이게 관련된 산업이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자연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될 건데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그 영역을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이것이 좀 그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에 제가 동의는 하고요. 여수는 굉장히 지금 마이스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인터넷에 한번 클릭을 좀 해봤습니다. 여수 PCO 이렇게 해봤더니만은 한두 개 정도 PCO가 있다라는 사실은 야 앞으로도 열심히 또 달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메모드급 PCO들이 한 10여 개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수도 마이스 도시로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마 가까운 지역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방식을 찾는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요. 아까 해양도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두드러진 좀 이슈 영역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해양을 하셨지만 만일에 순천 같은 경우는 생태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영도 뭔가 문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여수는 뭘까 이런 거죠. 전국에 수많은 지금 전시 컨벤션 센터라든가 컨벤션 뷰러라든가 마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독특한 색깔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여수는 뭘까? 어떤 분야의 영역을 꿰차가지고 그쪽과 관련돼서 국내외 행사들을 다 유치할 수 있는 그 선제를 전점을 잡기 위한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건데 해양도 맞고요. 뭐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해양과 바다 그리고 뭐 산악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ESG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여수는 기반에 깔려있던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ESG의 도시로서의 추구가 오히려 마이스의 도시로서 새롭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계성 한국관광학회장 그리고 임영찬 사다법인 한국해양문화관광산업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현재 여수의 관광산업은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발을 맞추지 않으면 남양 관광 중심 여수의 위상은 어느 순간 갑자기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지속 가능한 여수 관광의 성장을 위해 새롭고 다양한 모델과 전략 마련이 시행됩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쇼 오늘서